박근혜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보상 문제가, 배상 문제가 굉장히 진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인준 전망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병수 기자. 네. 자, 이 이야기, 위안부 할머니의 어떤 배상 책임 문제에서 물밑에서 진전이 있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어떤 언급이었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요, 파이널 스테이지라는 단어였습니다.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라는 뜻이죠? 마지막 단계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이게 지금 올해가 그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달 22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한일 외교부의 그 실무 담당 국장들 간에 여러 가지의 그 실무 협상이 오가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그 미국 유력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한일 관계의 그 매듭이 어느 정도 풀린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이 발언이 그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난 이후에 눈에 뜨는 것은 그 일본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을 한다거나 이런 반응이 아닌 거고요. 대통령 발언은 우리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예, 일본 그렇고요. 일단 외교부 발언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지금 사양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미국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일본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외교 전략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박성론 논설위원, 네.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네. 지금 광복 70주년인데 올해 좀 뭔가 한일 관계가 좀 변화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네네.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네. 요약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약간 좀 뜨악하게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외무성 간부의 얘기를 보면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대체 무엇을 가리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데 무엇을 가리켜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전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그 일본의 주요 언론들에 지금 실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또 정부 당국자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이런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체적인 진전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라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그 기왕에 아베 총리가 70주년 그 종전 70주년 그 회담 70주년 담화를 밝힐 때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50분밖에 생존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어떤 간곡한 그리고 강렬한 촉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도 차제에 이러한 기회에 마지막 아베 총리가 마지막 결단을 내려서 한일 간에 정말 튼튼한 관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쌓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죠. 예,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한미일 공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의 또 시각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돼가 있어요. 미국이 보기에는 일본은 한일 관계를 매끄럽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한국이 뭔가 자꾸 비틀어 놓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워싱턴 정가의 시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워싱턴 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한일 간에 가장 크게 그 민족적 감정으로 대립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성노동자들 문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박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러면 위안부 문제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는 우리 위안부 문제에서 무슨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는 것인가, 혹은 독도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아베 신조가 한 말 중에 이러이러한 것은 철회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뭐 그대로 우리가 묵인하겠다라든지 이런 협상일 텐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를 마지막 단계 이렇게 라스트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대해가 있으니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위안부 문제는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이 점은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자, 유병수 기자. 네.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질 걸로 기대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한일 의원들 간의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이 이겼죠? 네, 8대4로. 8대4요. 예. 게임이 안 됐네요. 9년 만에 그 양국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일단 어제 행사의 가장 그 재미있는 포인트는 김무성 대표가 출전을 해서 일본에 체면을 세워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오후에, 그러니까 후반전에 골키퍼로 나섰는데 네. 3골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8대4로 한국이 이기는데 예. 일본이 4골 중에 3골을 김우성 대표가 선물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축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그 회장의 그 주최로 서울 모처 그 갈비집에서 그 한일 의원들이 모여서 갈비집이요? 예, 갈비집에서요. 예. 모여서 그 한국식 탄주를 서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20잔 이상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서로의 그 서먹서먹했던 부분들을 조금 푸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청원 의원도 이 행사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아주 냉랭한데 이 부분들이 조금 순화될 수 있고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겨서 다행입니다. 네. 그 황교안 후보자 이제 임명 동의 처리만 남았어요. 청문 보고서는 이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을 했고, 네. 이제 언제 본회의 표결을 해서 인준을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물밑 기류 여당과 야당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회 통과는 딱 3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여당, 야당, 국회의장. 국회의장의 입장은 단 하나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표결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 이완구 전 총리의 예처럼 그 단독 표결을 위한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당은 일단은 합의를 중요시 생각을 하겠지만 되지 않을 경우에 18일 날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메르스 전국에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하는 총리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관건은 내일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을 열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겠네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지금 보니까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한 게 이제 4월 중순인데 네. 그 이후에 지금 한 2달 가까이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국무총리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안 총리 없어도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예. 총리제 괜히 없애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심지어 왜냐면 청문회 자꾸 소동 겪고 낙마하고 국정이 자꾸 그것 때문에 기우뚱거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최근에 사실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다시 말해서 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 범정부를 제대로 내부적으로 컨트롤해서 과거 고건 총리가 2003년에 그 사스를 대처했던 것처럼 뭔가 확실하게 내각이 하나로 돼서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총리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총리가 제대로 황교안 총리가 만일에 임명동의안이 표결로 통과되더라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 퀘스천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국무총리 제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회의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처리는 다음 주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총리가 있는 이유는 헌법 때문입니다. 헌법 때문에. 헌법이 적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공관이 2개가 있는 분입니다. 세종시에도 있고 지금 총리실 바로 있죠. 지금 청와대 밑에도 관저가 있고 이런 총리를 왜 두느냐? 지금 교통 통제를 받는 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우리나라 딱 2분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국무총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결국은 대독 총리고 결국은 정부에서 책임질 부분이나 책임지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든 이왕 헌법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빨리 임명이 되어서 좀 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전망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